중국 네티즌들이 천안문 사태를 말할 때 5월 35일에 일어났다고 해요. 5월 35일? 5월에 35일이 있나요? 원래 천안문 사태는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 있는 모든 문서를 검열해서 불온전 키워드로 분류된 문서는 서버에서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정치를 말할 때는 5월 35일처럼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유가 중국 모바일 글쓰기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근대의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에요.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찾아갑니다. 노인들은 얄팍한 통장을 털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건네주었고, 심지어 좀도둑연합회는 우리는 단식 농성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촛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이 군중운동은 6월 4일날 군대와 탱크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됩니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희생을 치렀죠. 물론 천안문 사건은 중국 인민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위화 작가가 걱정하는 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천안문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여론 탄압과 인터넷 검열 때문인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두 시위에 나왔다면서요. 위안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허삼간 매열기는 한국에서도 하정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동안 위아가 썼던 소설에도 많은 중국사를 담고 있지만 그것들이 중국에도 출간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월 35일식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중국에서 출간이 되지 않고 2001년 대만에서 출간이 됩니다. 중국의 근대사를 소상하게 써낸 에세이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번역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읽히지 못하고 있죠.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소상하게 중국의 근대사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89년 6월 4일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위안은 10개의 단어로 중국의 근대사를 담아냅니다. 위안은 문화대혁명 때 중학생이었고 마오쩌둥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영수였죠. 위안은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지켜본 중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아의 시각을 통해 중국의 근대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위아 본인의 성장기이자 중국의 근대사를 담고 있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국가와 국민의 성장 과정입니다. 중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독하세요. 중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였습니다.